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목회자 1,120명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23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습니다. 7월 2일부터 시작된 53일간의 국정조사는 여야 정쟁의 장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 인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에는 1,120명 개신교 목회자들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목회자들은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의혹을 밝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폭력 평화적 투쟁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는 32개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했으며 기자회견 후 목회자들은 7월 11일부터 진행해온 목요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대한문 앞까지 거리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가치,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때문에 이거 빨리 하루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서명을 했고 일천인 선언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탈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나서야 할 문제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동우회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선배회 916명이 기독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KSCF와 EYCK는 지난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청년단체.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것이라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가, 다시 민주주의가 70년대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지역에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했던 젊은 기독 청년들 명단들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선언을 함께 해가면 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경남 창원 지역 목회자와 교인 70여 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에는 예장통합 광주 지역 3개 노회 목회자들이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국회가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더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사용해 1,3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WCC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금주섭 총무가 시리아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금주섭 총무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독재 정권의 반인륜적인 생화학 무기 공격에 많은 시리아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희생됐다며 시리아에 대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 총무는 또 WCC 총회 유치를 위해 부산과 경쟁했던 수도 다마스쿠스가 폐허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부산 총회를 개최하며 시리아를 기억하고 기도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와 외곽 도시 구타에 화학 무기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1,300여 명이 사망하고 3,6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정부에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유엔 조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 일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하러 온 일본인 여성 신도가 분신을 시도해 신도 3명이 중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경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신빌리지에서 일본인 통일교 신도 A씨가 자신과 함께 온 B 목사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으며 옆에 있던 일본인 C씨에게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B씨는 상반신에 3도 화상을 각각 입어 중태에 빠졌으며 C씨 역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들은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으며 추모식은 가평 청신평화올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교 대책위원회 이영선 사무총장은 이번 추모식에 문선명 총재의 아들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 한학자 씨의 실권 장학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 주간의 알찬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엽서 보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엽서는 그 자체로 참 특별한 선물인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100년 전에 아주 특별한 엽서들이 도착했습니다.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보낸 엽서, 그 안에 담긴 복음과 선교 소식을 오늘 문화산책에서 만나봅니다. (120여 년) 전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또 초기 선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 우리나라를 찾았던 초기 한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또 선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으로 자기가 소장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엽서로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보낸 엽서들이 저희에게 수집이 된 겁니다. 이 엽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린 특별 전시회, 엽서에 실린 복음과 선교 소식. 80여 점의 엽서들은 1900년대 이후 발행된 기독교 희귀 엽서들입니다. 1932년 12월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셔우드홀 선교사가 발행한 크리스마스 실 엽서인데요. 소나무, 색동옷을 입은 아기와 어머니의 모습 등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을 일본의 병참 기지화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연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우드홀은 끝까지 이 한국의 문화를 담뿍 담은 이런 모습을 엽서에 담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모습도 눈길을 끄는데요. 손정도 목사, 이상재 선생의 엽서들에서는 일제치하에서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나라 사랑이 묻어납니다. 또 한국의 상황이나 선교 활동 내용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엽서, 손글씨로 직접 쓴 엽서들에도 선교사들이 선교 과정에서 느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죠. 이번 희귀 선교 엽서전은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의 12번째 기획전시입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은 1955년 한국기독교 문화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문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독교 고문원들을 비롯해 작고한 목회자들의 유품, 교회사와 관련된 사진 등 10만여 점에 달하는 기독교 자료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자료들은 2001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오시는데 그분들 오시면
이러한 역사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그 선배 신앙인들이 걸었던 족적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100년 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조선 땅을 찾은 선교사들. 하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한 그들의 꿈과 열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요. 엽서를 통해 만난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은 100년이 지난 지금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엽서에 담긴 복음과 선교 소식 전시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이천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거짓 믿음이 만들어내는 무서운 결과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려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진정한 믿음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줄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경건에 대한 최고의 고전이죠. 앤드류 머리의 겸손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감정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명저 믿음의 감정에 대한 논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판으로 진정한 믿음의 특성을 성경적으로 보다 잘 이해하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을 누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제자 훈련의 필독서이자 경건에 관한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앤드류 머리의 겸손은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에 여전히 교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짧지만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겸손의 원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 책은 지치고 힘든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23일 한신대 햇빛발전소 사업 설명회를 갖고 내년 4월까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본관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의 최회균 이사장은 햇빛 발전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안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상생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신대 햇빛 발전소가 햇빛 발전의 바람직한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에 건립될 햇빛 발전소는 연간 5만 6천 킬로와트의 발전량이 기대됩니다. 이는 소나무 만여 그루가 1년 동안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9월 21일 평화를 위한 국제기도의 날을 맞아 전 세계교회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WCC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최되는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두고 회원 교단과 교인들이 기도의 날에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WCC는 9월 21일 기도의 날부터 WCC 부산총회 때까지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과 부정 등이 극복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이어가는 한편 SNS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도 기도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WCC는 UN 세계평화의 날에 맞춰 매년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때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 생태, 정치군사적 평화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전국 단위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 결과를 책으로 발간합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은 이주민 선교 사역을 부문별, 지역별, 교단별로 파악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 자료집이 향후 이주민 선교 전략 수립과 추후 심층 조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난민 등 이주민을 위해 선교 활동을 펼치는 교회와 기관 270여 곳을 대상으로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단체들이 섬기는 이주민들은 약 5만 명으로 150만 이주민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한교봉 김종생 사무총장은 한국교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오는 9월 5일 연동교회 북카페 다사랑에서 기초조사연구원과 다문화 주민 등을 초청해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 자료집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성공회대학교가 24일 제2회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청년협동조합으로 두드림을 주제로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5호가 최종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11시 39분 러시아 야스니에서 발사된 아리랑 5호는 23일 오전 5시 34분 국내 항공우주연구원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를 주제로 2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약속, 임재, 헌신, 소명 전체 4부로 진행됩니다. 한국과 일본 YWCA 소속 청소년들이 탈핵과 에너지 정의를 주제로 15차 청소년 협의회를 갖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되며 탈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할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처서를 지났는데요. 비가 오면서 더위도 주춤합니다. 서울, 경기, 강원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토요일 밤이면 비가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비인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대구 31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전국에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올가을은 상대적으로 짧겠는데요. 9월까지 늦더위가 계속되겠고 11월에는 이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